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베나이 민족의 레알블라슨입니다. 오늘 전에 영상에서 제가 사마야 2.0 리뷰한 영상에서 그 사마야 2.5도 리뷰하겠다 말씀드려놓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사마야 2.5에 대한 리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마야 2.5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마야 2.5는 제가 꽤 오래 사용했어요.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쭉 사용을 해왔었고, 지금 이제 신형이 이미 나왔죠.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구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구형으로 이제 리뷰를 하게 될 텐데, 신형이랑 바뀐 점은 아마 메시창이 추가된 부분, 그리고 그 외에 조금씩 디테일이 바뀌었을 텐데, 아마 큰 텐트 자체에 큰 형태적인 변화는 없기 때문에 구형이라도 아마 구매하시고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사마야를 사게 되면 기존에 있는 텐트 브랜드들과 좀 다른 포장 방식을 사실 사용하긴 해요. 이렇게 종이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굿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그런 굿즈들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딱 필요한 이제 스킨과 폴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팩도 사마야 전에 2.0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 플라스틱 팩 그런 걸 줬었는데 크게 사용하지 않아서 어디가 이렇게 보관해뒀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오지 못했고, 기존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HV 팩을 가지고 오늘 텐트를 설치를 해볼 겁니다. 일단 먼저 구성품과 설치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오늘 제가 들고 온 거는 스킨과 폴 팩만 들고 왔기 때문에, 이제 팩은 사실 다른 데 제가 사용하는 팩이고, 내용품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어차피 싱글홀이기 때문에 스킨은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폴이 있는데, 폴 같은 경우는 3개의 폴을 사용합니다. 사마야 2.0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되는 2개의 폴만 사용하지만, 사마야 2.5 같은 경우는 육각형이기 때문에 3개의 폴을 사용하죠. 그래서 색깔이 다른 폴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파란 색깔 폴이고 하나는 주황색 폴입니다. 길이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면서 슬리브에 나와 있는 색깔에 맞춰서 폴을 삽입해주면 설치가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를 가집니다. 구성품도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설치 영상, 설치하는 방법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치한 제가 온 팩은 그냥 일반 V팩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 파우치, 전체적인 텐트 파우치 안에 이렇게 폴과 스킨이 있는데, 폴 먼저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전체로 생각보다 바람이 좀 불고 있어서 폴을 먼저 설치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폴은 그냥 3개의 폴로 이루어져 있고, 텐션이 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적당히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을 펼쳐줄게요. 스킨은 싱글홀이기 때문에 따로 이너가 없으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한쪽 방향 먼저 팩을 하나 박아주도록 할게요. 텐트를 펼치게 되면은 사마야 2.5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문을 찾아서 이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이 있는 쪽에 보면 폴을 결합하는 부분이 문 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문 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폴을 연결하고 텐션을 줄 수 있는 웨빙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설치를 염두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카메라가 이쪽이니까 도어를 이쪽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육각형이니까 이렇게 놓고 먼저 이쪽 방향에 팩을 하나 박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을 넣어줄 텐데, 폴은 색깔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지금 앞쪽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색깔이 없는 회색깔 띠로 되어 있고, 전면에 빨간색 띠가 있는데 이 빨간색 띠 부분에 주황색 폴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폴을 넣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슬리브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로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넣든지 자기의 길에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파란색 폴부터 넣어줄게요. 그리고 폴은 양쪽이 2개가 마감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하나는 둥근 머리가 돼 있고, 하나는 이렇게 삽입될 수 있는 아일렛 삽입될 수 있는 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을 들어가는 거는 둥근 머리로 넣어주셔야 돼요. 끝부분은 막혀있는 폴컵 타입이고, 끝부분은 뚫려있는 아일렛 타입이기 때문에 아일렛이 끝에 결합돼야 되니까 둥근 머리 방향을 먼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슬리브에 맞춰서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 제가 전에 사마야 2.5 때도 말씀드렸지만 슬리브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폴은 크게 무리 없이 쭉쭉 들어가는데, 두 번째 폴부터는 슬리브에 걸려서 아마 넣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잘 밀어 넣어 주시는 거 확인하고, 자,
이제 두 번째 폴 넣어주겠습니다. 정면 입구 쪽이니까 주황색 폴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폴 방향 둥근 머리 팁 부분이 먼저 들어가도록 위치를 확인하신 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넣고 다시, 그리고 마지막 폴 둥근 머리 확인하시고, 마지막 폴 넣을 때가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시면 생각보다는 잘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노하우가 생기기 전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서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폴이 걸려 있는 곳부터 먼저 삽입할게요. 팩이 걸려 있는 데부터. 그리고 차례대로 두 번째 삽입했던 거. 자, 이렇게 하면은 설치가 자립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폴컵 부분에 있는 웨빙을 당겨서 이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텐트들은 바깥쪽으로 웨빙을 당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사마야는 좀 특이하죠. 다른 텐트들은 폴컵을 바깥쪽에서 이렇게 당기게 돼 있는데, 사마야는 웨빙을 안쪽으로 당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바깥쪽으로 스킨을 당기면서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이쪽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손을 이렇게 넣으시고 스킨을 잡고 위로 당기시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웨빙을 바짝 당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팩을 박아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과 발 부분에 각각 이제 벤틸레이션을 당겨줄 수 있는, 텐션을 걸 수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팩다운 해줄게요, 오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텐트 설치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일단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텐트 안에 제가 살짝 들어와 있는데, 제 얼굴, 이제 제 몸을 보면 대충 이제 텐트 크기가 어느 정도 감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에 제가 사마야 2.0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마야 이제 브랜드 자체는 프랑스 브랜드이고, 실제로 몽블랑에서 이제 알파니스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개발에 참여해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야의 이제 브랜드 철학 자체를 좀 살펴보자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편안함, 그리고 가벼움, 그리고 기능성, 이 세 가지의 철학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이 사마야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마야 2.0도 마찬가지고 2.5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운 텐트에 속하죠. 이제 스펙을 살펴볼 텐데, 일단 무게를 먼저 말씀드리면, 무게 같은 경우는 최소 무게는 1.5kg 조금 넘습니다. 1565g 정도 되고, 그리고 팩과 폴, 그리고 스킨, 파우치를 다 포함한 패킹 무게 같은 경우 한 1.6kg 정도 된다고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축에 속하죠. 그리고 심지어 사마야 2.5 같은 경우는 2인도 짐을 내부에 보관하면서 훨씬 넓게 쓸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인이 사용하는 투습이 가능한 원단을 사용한 싱글월 텐트 중에서 1.6kg면 굉장히 사실 가벼운 축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살펴보자면, 크기가 상당히 큰 편인데 길이가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이게 정확한 정육각형이 아니라 한쪽 길이 방이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머리와 발이 들어가는, 각각 양쪽에 벤틸레이션이 있는 그 길이로 봤을 때 약 2.1m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약간 작은 가로폭을 보자면 2m, 그리고 높이가 120cm,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큰 편에 속하죠. 우리가 보통 1인 텐트들을 설계할 때 1인용의 기준 한 55cm에서 60cm 정도로 기준을 잡죠. 그래서 2인용 텐트들은 보통 좀 타이트한 싱글월 같은 경우는 110cm부터 한 130cm 이렇게 2인용을 기준을 잡게 되는데, 사마야 같은 경우는 물론 양쪽 부분이 삼각형 부분으로 뾰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길이 자체는 2m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텐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육각형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적인, 정상에 도착을 해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했을 때 생각보다 넓은 공간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도 충분히 두 명이서 내부에 거주할 수 있는 크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를 사용된 건 사마야 2.0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흰색 부분으로 보이는, 이제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 모두 다이니마를 사용했고,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는 3레이어 멤브레인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부자재 같은 경우들도 지퍼는 당연히 YKK를 사용했고, 이런 가이라인 같은 경우도 모두 그걸 기존에 사용하는 가이라인들보다 굉장히 얇죠. 하지만 인장 강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다이니마 소재로 되어 있는 가이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만들면서도 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내수압을 설명드릴 건데, 바닥 같은 경우는 다이니마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방수에 가까운, 완벽한 방수에 가깝다 생각하셔도 돼요.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텐트 같은 경우는 2만 밀리미터 의 내수압을 보여주고, 그리고 벽 같은 경우는 1000mm 정도를 보여주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량 텐트들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경량 텐트들은 주로 뭐 벽체 같은 경우 1500에서 3000 사이, 바닥 같은 경우는 5000에서 10,000 사이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경량 텐트들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내수압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믿음직한 수치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은 사실 크게 별 게 없습니다. 크기는 분명히 쓰더라도 아주 여유로운 크기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무게는 1.6kg로 굉장히 가볍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확인하시고 이제 실내외 디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실외 디테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외는 굉장히 사실 이 색깔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죠. 굉장히 예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텐트들이 우리가 칙칙한 색을 많이 잃었고, 그리고 굉장히 찡한 색감을 가진 익스페디션 텐트들도 있었는데, 사마야 같은 경우는 약간 파스텔 톤의 핑크핑크한 이런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육각형이에요. 근데 완전한 정육각형이 아니라 약간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형태의 육각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벤틸레이션이 있는 부분이 각각 머리와 발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 길이가 좀 더 길고 양쪽 폭으로는 약간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로 2m 10cm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는 전에 사마야 2.0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는 뚜껑이 존재하고, 그 외 벽은 다 동일합니다. 그냥 사마야라는 글자 크게 나와 있고, 머리와 발 부분엔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나와 있고, 도어는 한쪽에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가 사실 양쪽에 있으면은 두 명이 사용하면서 왔다 갔다 출입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도어가 한쪽만 있는 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마야 2.0도 도어가 한쪽만 있죠. 아마 그건 철학인 것 같긴 해요. 굳이 두 개를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외는 일단 싱글홀 텐트고 외부에 폴 슬리브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슬리브를 따라서 폴을 이렇게 삽입만 하면은 설치가 아주 간단하게 되죠. 일단 폴에 결합하는 방식은 아까 설치 방법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아일렛에 꼽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빙을 통해서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웨빙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죠. 그리고 아일렛은 이렇게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안쪽이 꼽히는 게 텐트를 설치하기 위한 아일렛, 그리고 바깥쪽 아일렛은 베스티블을 연결하기 위한 아일렛으로 사용됩니다. 베스티블 필요한 경우에는 베스티블 구매하셔서 외부에 연결해서 추가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는 주로 사용을 혼자 했고, 간혹 둘이 사용할 때도 크게 베스티블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있으면 더 공간을 더 크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무게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베스티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폴 슬리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사선으로 만들어서 폴을 꼽기 쉽게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반사띠가 마련되어 있어서 어두울 때도 폴이 꼽히는 슬리브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웨빙이 가이라인이 연결될 수 있는 웨빙이 같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가이라인 자체는 폴을 같이 잡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바람이 웬만하면 불더라도 스킨에서만 텐션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이 폴 전체, 슬리브 전체에 힘이 가해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이라인은 이렇게 중간에 금속 링이 달려 있어서 바람이 부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텐션을 위아래에 잘 분산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 점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가이라인에 뚫려 있는 부분들은 폴 슬리브가 굉장히 얇아요. 타이트해요. 그래서 우리가 힐레베르그 텐트들은 그냥 폴을 쑥 하고 쉽게 들어가죠. 근데 사마야는 좀 어르고 달래면서 폴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는 약간 설치할 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설치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상단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쪽 부분이 타이트하죠. 지금 폴이 겨우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이 공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을 삽입할 때 이 부분을 크로스되는 이 부분에서 항상 폴이 한 번씩 걸리게 돼요, 설치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약간 설치에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설명드렸듯이 벤틸레이션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단은 완전 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 뚜껑이 없게 되면은 이제 방수가 되지 않죠. 비가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루프가 설치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고, 벤틸레이션 굉장히 큽니다. 한 덩어리로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나중에 안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벤틸레이션 쪽으로 손을 내밀게 되면은 이 상단으로 공기가 이렇게 지나서 넘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벤틸레이션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이 설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어를 볼 텐데 저는 이 텐트에서 가장 큰 불편함이 사실 도어에 있어요. 도어를 이렇게 아래쪽을 열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위로 열 때도 사실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열려요. 근데 딱 닫을 때 항상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잡고 쭉 당겨서 이렇게 내리면 여기서 항상 걸립니다. 여기 이 부분 지금 찝혔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리면 그냥 항상 걸려요. 열에 10번 다 걸립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닫을 때 항상 이 플랫 부분을 살짝 들어서 닫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설계에 미스인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부분을 잡고 위로 닫게 되면은 이렇게 또 걸려요. 그리고 지금 지퍼에 대한 플랩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 이 내부에 지퍼가 어떤 손상을 가할 상태는 아닌데, 여기 굳이 방수 지퍼를 썼어요. 방수 지퍼가 사실 이게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뻑뻑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뻑뻑하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방수 지퍼를 썼어요. 그래서 사실 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닫을 때 항상 조금 걸리적거리고 생각보다 잘 안 열리고 잘 안 닫힌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사마야 텐트들 사용하시는 분들 가장 공통적인 불만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뜨는 부분이죠. 지금도 여기가 살짝 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밀착이 안 됩니다. 바닥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떠 있게 만들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것이 불편한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실사용에서는 이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실사용에서는. 근데 약간 문제점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 자체는 이렇게 지금 눈이 쌓여 있는 환경, 그러니까 이 떠 있는 공간이 덮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바람이 많이 들이치게 되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텐트 밑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텐트 전체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크게 그걸 직접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저는 항상 팩다운을 하고 쓰기 때문에 팩다운을 했을 때 그런 현상은 없지만, 일단 외관적으로나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사용에서는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한 번도 쓰면서 이게 떠서 보기가 싫구나 라는 생각은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머리 쪽 벤틸은 어떻게 나는지 확인해보면, 벤틸 안 당기게 되면 이렇게 눕기 때문에 사실 벤틸로서의 역할을 크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팩다운은 필수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는 아니고 모노필라멘트 원단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잠글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잠글 필요가 없어서 항상 열어놓고 다니는데, 이 벤틸레이션도 모노필라멘트라서 사실 크게 효과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닫고 있을 때와 열고 있을 때 내부 결로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져 있는 벤틸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외부에서 이렇게 당겨서 벤틸레이션이 항상 이렇게 밑에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벤틸레이션 설명을 하다가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벤틸레이션에 이렇게 막대기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 단단한 막대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열린 상태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떼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벤틸레이션 닫은 상태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웨빙을 당겨서 완벽하게 닫힌 상태로 만들어 둘 수가 있죠. 이게 모든 6방향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체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벤틸레이션 잡아주는 거는 이렇게 지금 고무 오링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사마야 2.0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외선을 항상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무 오링이 자외선이 경화돼서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실외는 이 정도 보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디테일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내 형태는 그냥 육각형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면이 보이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자, 머리가 가는 부분은 이렇게 누우셔야 돼요. 요 방향으로 눕습니다. 그래서 머리 쪽과
발 쪽에 각각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존재하게 되고, 사실 이 텐트가 2.0이라서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지만 사실 좀 그렇지도 않기도 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머리와 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켓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포켓이 이쪽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어서 두 사람이 사실 엇갈려서 자게끔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싱글홀이기 때문에 사실 실내도 크게 뭐 많이 보여드릴 게 없긴 한데, 일단 제가 실내 들어오면 항상 보는 거 포켓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상단에 있는 랜턴 고리들, 각종 고리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일단 포켓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어지간한 짐은 다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양쪽에 하나씩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각자 하나의 포켓을 가지고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거죠. 전에 사마야 2.0 때도 보여드렸지만 사마야는 포켓에는 되게 진심이에요. 이제 커다랗게 잘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랜턴 고리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제가 이제 이쪽에 기어 로프트가 위에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 그냥 랜턴을 넣으셔도 되고 각종 기어들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기어 로프트를 걸고 있는 6개의 고리를 통해 가지고 랜턴 고리로 활용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의 크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기어 로프트를 빼게 되면은 천장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벤틸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완전히 오픈으로 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메쉬로 열려 있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다이나마로 되어 있는 도어를 통해서 닫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메쉬까지 열지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메쉬는 모노필러는 아니고 굉장히 좋은 메쉬이기 때문에 사실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에서 손을 여기에 대고 있으면 지금도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로 시원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벤틸레이션 효과는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기어로프트를 거의 항상 걸어놓고 사용합니다. 전에 사마야 2.0 때는 기어로프트 상단에 걸게 되면 머리가 계속 거슬렸죠. 높이가 좀 낮았기 때문에. 사마야 2.5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어로프트를 이렇게 걸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심지어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가령 휴대폰이라도 이렇게 올려놓게 되더라도 이 머리에 걸리지 않아요. 높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기어로프트의 활용도는 사마야 2.0보다 2.5에서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벤틸레이션, 안쪽 벤틸레이션을 보자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벤틸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웨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한 소재의 막대기를 여기 제껴 놓고 지퍼를 이렇게 닫으면 닫아져요. 벤틸레이션이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닫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벤틸레이션 닫고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이렇게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는 뭐 사용자에 따라서 뭐 이게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부분을 만들어 놨지만, 저는 한 번도 닫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설령 실내가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 추울지언정 결로가 차는 걸 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열어놨어요. 그래서 벤틸레이션은 이쪽 부분과 반대편 부분에 똑같이 마련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의 뭐 라톡이라든지 혹은 뭐 블랙 다이아몬드 아와니 같은 이런 그 싱글월 소재들은 굉장히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두툼하고 뻣뻣한 소재가 사용이 마련이었는데, 지금 사마야에 사용된 이거 소재는 전에 2.0 때도 보여드렸지만 그냥 누가 보면 3레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실제 안에 보면은 이제 겨우 이런 뭐가 여러 장이 붙어 있구나, 그냥 봤을 때는 너무 부들부들하고 얇아서 그냥 한 겹인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부들부들하고 얇게 굉장히 가볍습니다. 천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단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2.5를 사용을 제가 겨울마다 하고 있는데 내부에 결로가 생겨서 와, 이 결로가 너무 심하다, 불편하다 라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결로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텐트였고, 그래서 이제 실내 크기는 한번 누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으로 보시면 약간 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여유롭습니다. 자,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차지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눕게 되면은, 자, 이렇게 누워볼게요. 사실 머리 위 아래 공간은 여유롭지가 않아요. 침낭이 닿고 발 쪽도 침낭이 충분히 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부분은 여유롭지가 않지만 폭 부분은 좀 여유로운 편이에요. 지금 제가 한 명이 누웠음에도 불구하고 옆쪽으로 팔을 쭉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명이 사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두 명이 사용했을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했었고, 근데 바닥은 사실 조금 사실 이 다이니마를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조금 불안하긴 해요. 지금도 밑에 잔디가 눈에 비쳐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멍이 났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구멍이 나 있죠.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바닥에 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자, 실내는 이제 크게 보여드릴 게 없어요. 이게 싱글월 텐트고 되게 단순한 형태의 텐트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크기를 보여준다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자, 실내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하마야 총평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장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장점은 넓은 공간 그리고 가벼운 무게, 이걸로 설명이 끝날 것 같긴 해요. 이 텐트를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2.5인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을 보여준다. 두 명이 사용하기에 진짜 충분한 공간을 보여준다. 그리고 1.6kg로 굉장히 가볍다. 이 두 가지로 대표적인 장점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벤틸레이션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3D 멤브레인을 이용한 높은 투습도 때문에 내부에 결로가 거의 없다는 점, 이 점에서는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텐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보자면 몇 가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일단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퍼가 부드럽게 열리지 않는 문제, 이건 고집병인 것 같아요. 항상 씹혀요. 항상 딱 이 부분에서 지퍼가 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하시다 보면은 약간 주의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씹히는 부분을 피해갈 수 있긴 한데, 이건 설계 미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바닥 내구성, 제가 물론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라운드 시트도 없이 사용하긴 했지만 바닥이 구멍이 잘 납니다. 여기저기 뭐 이렇게 이런 부드러운 잔디는 모르겠는데 소나무라든지 이런 뾰족한 가지가 있는 곳, 그리고 돌멩이가 있는 곳, 혹은 나무 뿌리가 있는 곳에 가시면 거의 100% 구멍 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단점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봉지에 붕 뜨는 문제, 이건 뭐 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보시는 분에 따라, 시각에 따라서 이 부분도 역시나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폴을 꽂을 때 상단 부분에 폴이 크로스되는 부분에서 폴이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넣을 때 신경을 써서 넣어야 된다는 점은 조금 설계상의 단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장점 부분, 무게 가볍고 공간 넓고 그리고 기능성 좋고, 이 부분들이 뒤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소소한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을 만한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텐트를 굉장히 좋은 텐트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저는 혼자서 이 텐트를 쓰신다면은 너무 공간적인 부분에서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설치 면적이 2.5인용이다 보니 생각보다 설치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물론 내부에 짐을 같이 보관하면서 아주 넓게 쓸 수는 있지만 혼자 쓰신다면은 2.5보다는 2.0 부분이 여러 가지 공간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두 분이서 겨울에 백패킹을 가셔가지고 사용할 싱글월 텐트를 찾으신다면 기존에 나와있던 라톡이라든지 이런 텐트보다 훨씬 더 공간적인 부분이나 무게적인 부분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텐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다 보니까 항상 조금 불안한 느낌이 저 스스로가 있어요. 영상을 이제 꾸준히 자주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텐션이 좀 올라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여유롭지만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지만, 오랜만에 찍다 보니 약간 말이 꼬이거나 혹은 설명 부분이 약간 어눌하게 들릴 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편집하면서 열심히 살려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다 온다 보니까 카메라 제가 보통 3대를 쓰거든요. 메인 카메라 1대, 그리고 서브 하나, 그리고 고프로 이렇게 쓰는데, 서브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안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메인 카메라 1대로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이 좀 단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평소에 이제 좀 영상 자체가 리뷰 영상이라는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지겹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도 되게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리고 카메라도 여러 대를 사용하면서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카메라를 사실 메모리 카드를 안 챙겨오는 바람에 조금 영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최근에 또 많이 보이기도 하고 한 텐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배낭의 민족의 레알블라스미였습니다.